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겠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론 분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놓고 야당은 대통령의 인식이 아니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패스트트랙 수사에 검찰이 손을 대선 안 된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어저께 수보회의에서 이 발언을 했는데 저희가 2시 뉴스회전 진행되는 시간이어서 발언을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다.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국론 분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대통령의 말씀은 학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 얘기 이외에도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은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그 말은 우리가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국민들이 있고요. 직접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그렇습니다.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이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네. 대의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직접 나설 이유가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그 수밖에 반증으로 없고요. 집회들이 열리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왜 그럼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축은 결국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평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논평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면 결론은 검찰 개혁 쪽으로 좀 무게를 싣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국론 분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부를 향해서 반정부 운동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죠. 네. 정부에 대한 반정부 운동은 그동안 우리가 5.18이라든지 또 4.19라든지 또 60항쟁이라든지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사안을 놓고 국민들이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어떤 면에서 가장 극렬하게 지금 대립하는 경우는 제가 경험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친탁 반탁 이후에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뭐냐면 결국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의 어떤 정말 정반대에 나눠진 의견들, 즉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라는 것과 조국 장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하라는 의견.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 국론 분열이 과연 있어 왔는가? 라는 문제를 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말씀을 하지 않다가 어쩌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국론 분열이 아니라면 도대체 뭔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한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조국 장을 사퇴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대통령은 기승전 결국 이제 결론은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또 하나는 대통령이 또 너무 본인이 생각한 대로만 모든 여론을 갖다 해석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 문제 발단은 물론 조국 장관 본인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을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본인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문제가 자기로부터 비롯됐다면 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국회로 넘겨버렸어요. 자,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 국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금 직접 문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의 발단과 원인을 국회 쪽으로 넘겨버렸단 말이죠. 자, 그럼 국회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어제 뭔가 이 사태에 대한 좀 해법을 내놨어야 되는데 이게 국론 분열이 아니다 그러고 검찰 개혁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네. 결국 이 문제는 또다시
어떤 면에서 보면 장외에 맡겨져 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수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두 분 말씀대로 대통령이 좀 뭔가 해법을 내놔야 될 자리였고 또 이 사태에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행위가 불러온 것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뭔가 더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놨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 못했다는 게 지금 야당 얘기입니다. 그죠? 유체이탈화법 얘기까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물론 이제 검찰개혁에 이제 더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이제 정치권에서는 뜻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그 음식점에서 국정감사 장면이 나오는 그 TV 화면이 나오는 것을 네. 보면서 밥을 먹었는데요. 네. 거기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혁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검찰 개혁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정치가 더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저는 민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동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 있어서의 특히 여당의 무조건적인 조국 장관 감싸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야당에서 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수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또 무엇이냐.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검찰을 불러놓고는 서로 수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정감사장이냐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검찰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개혁이고 정치의 물갈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가장 잘하고 있는 집단이 어느 집단일까? 를 얘기하면 최근에 와서 가장 지지를 받는 곳이 검찰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외교부라든지 또 경제부의 경우에는 그 성과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진하고 또 굉장히 많은 특히 외교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또 불상사가 있기도 하지 네, 위전의 않았습니까? 실수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많았죠. 네. 뭐 이 때문에 또 안보수석실에서 뭐 가서 또 무릎을 꿇렸다 뭐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요. 또 뭐 이 청와대의 정무수석, 민정수석실의 경우에는 감찰관들이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핸드폰을 이미 제출하도록 했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불법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개혁돼야 될 부분은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외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도 사실 듭니다. 사실 뭐 국정에 있어서 개혁을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는 역시 이제 집권자의 어떤 철학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일 것이고 국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인데 지금 어쨌든 여권, 정부, 여당 또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쪽에 무게를 싣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사실은 검찰개혁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권한들을 가져왔고 또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취임부터 사실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습니까? 사실은 취임 초부터 검찰한테 많은 권한을 사실은 부여해버렸어요. 즉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때문에 특수부 인원도 예전 처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검찰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 2명과 법무부 장관, 이 대법원장과 뭐 국정원장과 많은 사람들을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했지만 적폐청산 활동하는 검찰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었죠.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어떤 면에서 검찰 개혁을 다시 하자고 하니까 일단은 동력이 떨어진 것이고요. 쓸 때는 잘 그렇죠. 쓰고 왜냐하면 후사구팽이냐, 두 번째는 뭐 이런 뭐냐면 결국 개혁이란 게 개혁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개혁을 하는 사람의 조덕성과 정당성이 그 개혁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개혁의 세세한 내용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추진하는 사람을 보고서 이 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개혁의 권한을 조국 장관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이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라면 박수를 치겠죠. 그러나 조국 장관이 임명 과정을 쭉 보면 본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고 지금 검찰 수사까지 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람이 과연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광화문에 나왔던 시민이나 서초에 나왔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 개혁에 충분한 공감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걸 왜 그러면 꼭 조국 장관이 해야 되느냐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점을 저는 대통령께서 뭔가 좀 이거를 해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즉 야당과도 마찬가지고. 그럼 양극단의 생각을 걷어내면 결국 검찰 개혁이 남는다. 이 발언 자체에는 동의를 하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 어떤 시발점은 뭔가. 결국은 조국 장관 거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난다면 문재인 대통령 이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다. 근데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사실 나경원 대표 말하는 걸 보면 검찰 개혁 누가 반대합니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사법 개혁 방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것도 그렇고요.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 또 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국회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모호한 단어에는 다들 찬성한다라고 해도 무엇이 개혁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매우 다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재미있는 현상은 사실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때만 해도 기소권과 그리고 수사권의 분리와 같은 검찰개혁 방안에 동의했던 분들도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철회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영리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정부의 권력의 칼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수하게 비난을 내보내고 또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최근에 와서는 검찰의 돌변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요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많은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11월 23일인가요? 이 패스트트랙이 본회의에 이제 올라가는 때인데요. 이 표결을 놓고도 또 한 번의 국론 분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발단이었는데 먼저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순수한 정치 문제입니다. 사법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의 삼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선을 넘지 맙시다. 좀 선을 좀. 그 남부지검 조사실 가서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명백하게 반칙입니다. 듣기 싫으면 기다려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위원장.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왔냐는 정말. 같은 게 아니야.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 주체인 서울 남부지검장 앞에다 놓고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항의는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둘 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앞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이것은 순수한 정치 문제이지 사법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말은 저는 옳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국회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패스트트랙 이 지금 그 선진화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라고 하는 처벌 규정이 있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사법 문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상규 위원장의 말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그것을 수사하는 검찰청장이 와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라고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 이것도 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이 뭐 욕설을 하는 거 이것은 더더욱이나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야가 한마디로 말해서 내로남불이다. 조국 수사는 하라라고 야당은 얘기하면서 또 자기들은 수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저는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서로 되고요. 한편에서는 검찰을 응원했다가 또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검찰을 그렇습니다. 비판했다가 우리 그러고 편은 있는 치지 거예요. 말고 상대편을 쳐라. 지금 뭐 이런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무수하게 의사진행 방해이지만 그것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선진화법에서 그걸 하지 말자고 바꾼 거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저는 억울하다라고 해도 그것을 처벌받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야 된다. 이게 국회를 한 단계 레벨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 내년 총선에 이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또 자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경찰의 소환을 받았었는데 불응을 한 그렇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하니까 수사검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네. 뭐 좀 배를 해달라 해서 그걸 야당에서 많이 문제 삼았잖아요. 맞습니다. 자, 남부지검장이 앞에 있는데 여상규 지금 위원장이 자기가 지금 특수감금 혐의로 조사받을 대상입니다. 네. 자, 이거 조사하지 말라고 한 거가 뭐가 다르죠? 똑같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압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조국 장관을 지금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저렇게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만 지금 야당도 보면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게 이런 행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국회 선야법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누가 발의했습니까? 바로 지금 야당이 여당 때 황우여 당시 의원이 대표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국회 선진화법도 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그걸 만들었던 정당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럼 자기가 만든 정당인데 그걸 어겼으면 저는 제가 자진해서라도 지금 나경원 대표가 앞장서서 나가서 우리는 법적으로 조사받겠다. 이렇게 한다면 자, 그러면 조국 장관도 법대로 수사해라.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등등 간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거는 수사 압력이다, 수사 방해다라고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본인들은 국회에 불러내서 이거 수사하지 마라. 그것도 판사 출신이, 판사 출신 법제사위원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거는 다른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걸 똑같은 또 문제죠.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뭐 소신하보다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법을 잘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판사 출신. 네, 그렇죠. 그런 분이 또 더군다나 법제사법위원회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은 분이 그러나 또 사실은 어떤 막말스러운 이야기까지 하고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치개혁 중요하다라는 것도 뭐냐면 결국 이것도 똑같은 내로남불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본인들 스스로가 자, 내 목부터 치십시오라고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정말 박수 칠 거예요. 근데 내 목부터 치십시오라고 했던 그 황교안 대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러죠. 또 진술도 안 했고 또 역시 의원들한테는 검찰 수사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아니, 좀 그러니까 문제가 본인은 대상도 아니에요. 소환 대상도 아닙니다. 자, 근데 본인이 나가서 내 목부터 치십시오 하고 했는데 또 가서는 또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진술 접수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는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야당 입장이 자꾸 뭐 조국 수사라고 검사를 하고 하는데 정말 그 주장이 진정성이 있고 뭔가 정치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나경원 대표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즉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왜 야당한테 믿음이 가지 않을까? 이 문제는 바로 이런 하나의 문제 때문에 비롯된다는 거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상규 위원장 캐릭터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회의 진행하다가 점잖게 보통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버럭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본인의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할 때. 근데 그동안에 욕설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욕설을 하는 거는 좀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판사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학 총장 출신들도 국회 들어가면 욕설하고 고함지르고 뭐 왜 그렇습니까, 국회가? 전혀 다른 바가 국회는 공기가 없더라라는 이상한가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게 결국은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정쟁을 하다 보니 서로가 다 이성의 끈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 부분이 결국 조국 부분이 워낙 여야 간에 있어서 첨예하게 서로 정쟁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법사위 생각. 전체 분위기가 좀 네, 험악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윤리위가 사실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죄송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네. 징계한 적도 없어요.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문희상 의장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본회의 직권상정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초월의 자리였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법개혁안이 이제 사개특위를 지나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라가 있으면 법사위에서 이제 원래 180일 동안 상임위에서 이제 일단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기간을 놓고 논란이 좀 있어요. 사개특위 기간을 포함하느냐 두고 그러면 여당 쪽에서는 10월 28일 날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사위에서 자동적으로 끝나고 이제 그게 10월 28일 이군요. 상임위로 이제 법사위에서 올라간다. 지나가는 게. 본회의로 올라간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그냥 60일을 채운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사실 이렇게 사법개혁 문제가 돼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요. 지금 이 다른 여당과 다른 당들이 합의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정개특위 안부터 먼저 통과시키기로 했어요. 합의 조건에.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개특위를 통과시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서로 간에 교환을 한 거죠.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연동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 의장이 한다 하더라도 또 이게 패스트트랙 올라간 안건은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문 의장 입장에서는 좀 여야의 어떤 압박을 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어떤 법적 규정 때문에 실제로 또 의장이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정개특위 안 같은 경우도 지금 여당 안에서도 반대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통과되겠는가라는 데는 의문이 있어요. 여당 내에서도 뭔가 좀 조정되기를 바라는 의원들이 좀 네, 있을 그래서 거예요. 아마 저는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문 의장이 이제 말하자면 그 60일을 지체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활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자동 상정하는 거냐, 직권 상정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사실 이제 조금 그 개념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 부의가 되는 것은 문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 자동으로 그건 가는 말이 것이다. 다른 거죠. 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선진화법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굉장히 제한한 것입니다. 네. 원내대표 간에 있어서의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천재지변 이런 게 아니고는 직권 상정을 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문 의장의 말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여지는 뭐 거의 없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부의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으로 표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국당이 계속해서 이제 저지를 하려고 또 노력을 할 텐데요. 그것도 걱정입니다. 자, 초월에 어제 아까 우리 저기 화면을 보면 이해찬 대표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참 저는 이게 아주 이상한 모습인데요. 초월회라는 게 문희상 의장이 들어서면서 여야의 대표들이 사실 월 초에 모여서 뭔가 정치적 현안들을 좀 논의하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모임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뭐 여야가 많은 정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래도 대표들 간에 뭔가 그래도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동안 쭉 유지돼 왔어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이거 정쟁의 장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정쟁의 장이. 네, 이 여당 대표가 안 간 거예요. 자기 왜냐하면 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편이 없는 거죠. 다 당들이 가면 뻔히 이제 어떤 비난을 받을 게 뻔하니까 이제 가기 싫다 아마 그래서 안 간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대통령도 아까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대통령도 지금 해법을 내놓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여당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집권 세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집권 세력이 아무런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해요. 오히려 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장애집을 부추기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이해찬 의장 대표마저 아니 여기 못 가겠다. 야당 대표들 못 만나겠다. 이래버리니 이게 도대체 정치를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 아무리 그렇더라도 가서 싸우더라도 저는 이해찬 대표가 가서 야당 대표하고 싸우더라도 문제를 논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본인이 안 가버리면 도대체 누가 정치를 합니까? 손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네, 아쉬운 대목입니다.